맞아?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아? 한 사람을 만나서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랑 평생 사는 거잖아요. 책임감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피가 나는데 또 걸어가야 돼.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주제를 너무 어려운 거를 고른 것 같은 거예요. 저희 편집자님이 30대가 됐다고 해가지고 30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30대 중반이 됐으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얘기할 거리도 많고 공감거리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려가지고 얘기를 받았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각각의 환경도 다르고 진짜 그냥 인생이 너무 어려운데 이 인생을 말로 풀려니까 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저의 30대의 이야기라는 거, 정말 주관적인 얘기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을 나중에 얘기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장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넘어졌을 때 아픈 척을 하지 못한다는 거. 넘어졌을 때 부끄러운 티를 내면 안 되는 나이가 와버렸다는 거. 뭔가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티를 내면 부끄러워지는 나이가 와버렸다는 거. 말이 너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넘어지면은 아파 부끄러워 막 이렇게 해도 되게 주변에서 귀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피가 나는데도 걸어가야 돼. 이게 뭔가 감정 표출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이제 이상해지는 나이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슬프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단 이게 넘어지고 그랬을 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은 이게 눈물바람도 하고 지친 내색도 좀 내고 그랬을 때 보듬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30대 중반이 되고 일의 연차도 좀 쌓이고 할수록 힘들다, 지친다,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능의 상징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힘든 거는 똑같이 힘들거든요. 사실 내색을 하면은 그게 좀 이상해지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커뮤니티에 올렸었거든요. 20대 인생이 좋냐, 30대 인생이 좋냐,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 가장 많이 쓰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30대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30대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 죄송해요. 환상을 이렇게 와자작 깨뜨려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20대나 30대나 인생을 모르겠고 모호하고 그런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다만 20대는 고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정말 그냥 막막했다라는 게 가장 크다면 30대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모호함이 조금 더 커요. 20대 때는 진짜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조차도 감이 안 서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감이 좀 안 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되게 모호한데 막막하고 근데 30대에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막막하고 모호해요. 여러분들한테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사회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아니 너무 많아. 일단은 일에서 안정적인 커리어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취직을 딱 처음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배워가는 시기이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30대가 되면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다 케어를 해야 되는 나이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더라도 20대 때까지만 해도 가족여행 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 그래서 예전에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 뭐 이런 결정을 많이 내렸다면 요즘에는 여행을 가더라도 대부분 내가 결정을 하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든 뭐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든 대부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여행도 하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이디어 내고 이게 너무 힘든데 여행도 그거의 하나인 거예요. 누가 나 대신 해주고 내가 따라가서 즐기는 게 없어. 외모도 경쟁력이야 막 이러면서 운동도 계속 해야 되고 쉐입도 20대 못지않게 유지를 해야 되고 피부 관리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30대의 느낌이라고 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 특히나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집도 엄청 깔끔하고 요리도 엄청 잘해. 그리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쩜 그렇게 다 잘 꾸미고 애도 키우고 집도 깨끗하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잘 살고 있는 30대를 보면 되게 슈퍼맨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뭔가 깝깝해. 저는 이게 인스타그램 하는 것도 유튜브 하는 것도 저 일이잖아요. 업무이고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깝깝해. 마음이 막 답답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걸 다 알아보고 다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 압박감을 느끼는 게 30대에 하는 결정들 있잖아요. 이게 평생 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일 관련돼서만 해도 20대 때는 필드를 아예 바꾸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그만두고 신입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하면은 아예 다른 필드로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하는 내 필드의 결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 기질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계속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했어. 근데 갑자기 새로운 필드로 나간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혼. 한 사람을 만나서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랑 평생 사는 거잖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도 사실 인생을 별로 그렇게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힘들게 돌아가야 되는 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 중에 최고봉이 저는 출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완전 생물학적인 거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은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혼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한 결정이나 책임감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때는 만나는 건 쉽고 헤어지는 게 어렵고 30대 때는 만나는 게 어렵고 헤어지는 건 쉽다. 그래서 그런지 좀 아쉬운 것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시간을 막 이렇게 두고 맞춰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으면 그냥 됐다 하고 안 만나거나 조금 냉소적으로 변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렵다.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체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런 프로틴바 같은 거를 하나씩 챙겨 먹게 되는 그런 나이가 온단 말이죠. 20대 때는 그냥 초코바를 먹었다면 이제 30대 때는 이런 같은 걸 먹어도 프로틴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먹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의 닭가슴살 한 덩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30대가 되었으니 이런 프로틴 바를 초코바 대신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체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무튼 체력이 진짜 많이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져요. 비행을 할 때에도 제가 밤새 비행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정도로 체력이 진짜 좋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운동을 또 게을리했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많이 하고 체력도 기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진짜 이제 달라.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지방을 내려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전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체력이 원래 좋은 편이니까 운전 내가 할게 하고 갔는데 운전하고 그날 저녁도 아니고 초저녁부터 기절했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몸에 좋다는 거죠. 프로틴바, 홍삼 뭐 이런 거 자꾸 챙겨 먹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있어서 막 이렇게 팍 나서거나 이러고 싶지 않기도 하고 감정 소모를 하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조금 시니컬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아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감정적으로 확 올라가지 않고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냉소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슬프더라고요. 저는 근데 비교적 냉소적이지 않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유튜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뭘 봐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게 빈도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이 너무 슬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주장창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0대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대 때는 돈이 없고 40대 때는 체력이 없는데 30대 때는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대가 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노력한 것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는 갖고 태어난 것들, 타고난 것들로 인정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모, 이목구비가 얼마나 예쁜지, 키가 큰지, 금수저인지, 공부를 잘하는지 그거 하나만으로 평가를 사실 받았잖아요. 근데 30대가 되고 이제 그 타고 태어난 것 플러스 우리의 노력들이 이제 섞여지면서 외모에 있어서도 스타일이라는 게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성형도 하고 시술도 많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내가 원하면 조금 이렇게 튜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플러스 나의 스타일 그리고 피부 관리? 체형 그런 것들까지 싹 합쳐지면서 그 외모라고 해도 예전에 10대 때 20대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타고 태어난 거 플러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가꿨는가까지 이제 접목이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대로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격이 좋다거나 얘기를 잘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영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신다거나 요리를 잘했던 분들은 그런 쪽에 있어서 쓰임을 받고 저의 이 찌질한 면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저의 쓰임을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요즘에는 재테크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이제 30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내 경제적인 부분에 금수저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조금씩 내가 어쨌든 할 수 있는 거가 조금은 생겼다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짤에서 봤는데 보아님, 이효리님, 엄정화님, 화사님, 김한선님까지 해가지고 무슨 짤을 봤는데 그분들이 30대 때가 참 예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20대가 진짜 예쁘지 20대 얼굴 봐봐 진짜 막 보고 있으면 거의 레몬 200개 먹은 것처럼 상큼하고 너무 기분 좋아요. 저도. 근데 그때보다 30대가 예쁘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잘 맞는 스타일링을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가 좀 넘어가면서 예전에 20대 때는 화장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 연습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완벽해. 언니랑 놀러를 가려고 언니 앞에서 이렇게 옷도 딱 입고 나가자 이랬어. 그때 언니가 야, 너 화장 안 지우면 나 너랑 절대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무슨 스타일이 어울리고 어떤 메이크업이 어울리는지조차도 잘 모르니까 일단 뭘 그리고 보는 거야. 뭐 TV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이제 막 나한테 맞든 안 맞든 막 그리고 보는 거지. 옷도 막 저 황금박쥐 같은 거 되게 특이한 옷도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니까. 놀림도 진짜 많이 받았어. 그런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면서 보면 야 나는 이런 스타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까 안정적으로 나만의 스타일 중에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으로 좀 예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만 경험치가 쌓이겠습니까? 이 내적으로도 경험치가 쌓이긴 쌓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힘들거나 다 막 헤쳐나간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서투르지 않게 행동을 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애를 할 때도 사실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많은 부분이 서툴고 그리고 처음 관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예의 있게 헤어진다 뭐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냥 자기 방어 기제 들어가는 거야.
너무너무 서투른 것들이 많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배우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지만 이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경험치로 배우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뭘 해도 죽지는 않는다. 이 얘기가 되게 좀 냉소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절대 죽지는 않고 어차피 그 안에 갇혀봤자 나만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치가 쌓이고, 뭐 믿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믿음 비슷한 것들, 그런 게 쌓이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삶이 좀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있어요.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안 쉬워지는 것 같아. 결혼을 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아기를 낳으니까 애가 또 말썽이고, 키워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그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썽이고, 그리고 뭐 내 일에 있어서도 갑자기 뭐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막 하니까, 처음 겪어보는 도장 깨기들이 많으니까 쉬워지는 건 하나도 없지만 마음 상태에 있어서 좀 편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있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살면서 운도 존재하고 이 일이 재앙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괜찮았고,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됐었던 일도 있고, 그런 거를 버티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되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언제고는 나한테 또 도움이 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더 괜찮아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랑 친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전에는 막 뭔가를 막 먹었어요. 많이 먹고 막 빵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막 배가 찌를 때까지 막 먹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살찌고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공황장애도 있고 제가 불안이 조금 높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걸 알코올이나 뭐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이렇게 릴렉스가 되니까 그거를 느끼고 싶어서 자꾸 뭘 먹거나 마시거나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가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향초도 펴보고 요가도 해보고 뭐 그림도 그려보고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좋은 다양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저랑 친해지면서 나름대로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가는, 다 찾지는 못해요. 중간중간 되게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찾아가는 노력 속에서 하나씩 찾아져요. 그러면서 이런 걸 알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근데 뭐 다 알 순 없어. 요즘에도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자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살짝씩 떨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에 있어서도 조금 안정이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 경제적으로도 20대 때보다 조금 안정이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찾으면서 그러면 40대를 또 잘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것까지 찾다가 좀 이것저것 봤거든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느끼래요. 30대가 좋다는 거를 잊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막 너무 정신없고 이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면 이 시기가 진짜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오히려 20대보다 30대가 더 좋았다? 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걱정만 하면서 보내지 말고 좋은 점, 즐거운 점을 느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30대 때 공부하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지쳐있어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재테크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40대 때는 자산이 너무 중요하다면서 경제적인 그런 공부도 많이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재테크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데 저도 그거 찾아보면서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차를 타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데, 20대 때는 진짜 웬만해서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걸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지쳐있어. 이미 체력이 없어. 40대로 넘어가면 더더욱 심해진대요. 재테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의 체력을 경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돈을 써서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가 생기면 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윤택해지거든요. 체력을 다 써서 성격이 좋은 사람은 내 생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지금까지 저의 이게 얕은
얕은 인성으로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체력과 근육을 잘 챙기라는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계신 30대 후반 분들이나 40대 초입, 30대를 지나신 분들 저희한테 이거 하면 좋다라는 얘기 좀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을 주제를 선택을 해놓고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영상을 지금 2번째 찍고 있는 거거든요. 도움이 됐는지 공감대를 좀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봅시다. 제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구독하시고요. 좋은 하루, 좋은 시절 보내요, 여러분. 안녕. I know a girl who's so fine, she's running laps around my heart. She's more than perfect, she's not the type to go play a part. She came and killed my whole life, and just like Mike Tyson, now I'm here seeing stars.